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3.7도로 6월 들어 가장 높은 날씨를 보였고 포항이 31.8도, 영덕은 29.5도를 기록했고 울진은 21.3도에 그쳤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19도로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1도, 경주가 32도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경주에 사는 5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이 환자는 많은 학생들과 접촉했고 동네 병원도 4곳이나 들렸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처음으로 50대 남성 환자가 오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고열 증세로 지난 7일부터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고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아들의 진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나흘 뒤 또다시 중환자실을 방문했습니다. 5월 27일 날 삼성 서울병원에 아들 진료차에 3시간 정도 체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퇴원시키기 위해서 5월 30일 날 다시 중환자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체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심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자로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포항 지역 모 고등학교의 교사로 5일 동안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했고 포항과 주소지인 경주에서 동네 병원을 4곳이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 조사팀을 파견해 해당 학교와 방문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감염관 의관 3군데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환자를 접촉했던 환자를 파악을 해서 진로 차트를 보고 그 시간대에 누구하고 접촉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증상을 보인 뒤에도 상당 기간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항과 경주도 메르스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는 병원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메르스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응팀은 역학 분야 교수와 감염내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 10명으로 구성되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역학조사와 특정 병의원에 대한 사후 조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또 도내 17개 산후조리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휴원하도록 할 방침이며 시군의 약품 구입과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대구공항에서도 중국 노선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이번 달 예정돼 있던 중국 사천항공의 대구 하얼빈 전세기 운항 5편이 취소됐고 중국 OK항공의 대구 닝보 노선 6편도 취소되는 등 모두 54편의 중국 노선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항공편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에 이용하는 노선으로 메르스 탓에 중국인 한국 방문이 급감해 노선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포항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권 회장은 방명록에 명품 창조도시 포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쓴 뒤 인사말을 통해 6년 연속 세계 철강사 경쟁력 1위가 된 것은 지역민의 도움 덕분이라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포스코가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고 이칠구 시의회 의장은 상생의 실천을, 방진길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포스코로 인한 어두운 면을 살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포스코 회장의 포항시청 방문은 정준영 회장의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문예회관에서 포항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포항시는 박만천 포항시 의정회 회장에게 포항 시민상을 수여하고 시정 발전에 공이 큰 포항공대 김한수 교수와 민영종 환경미화원 등 분야별로 선정된 12명을 표창했습니다. 특히 기업 기살리기 영상을 6분간 상영하고 기업사랑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항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1살 김달선 할머니가 어젯밤 노환으로 타계했습니다. 1925년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3년 19살의 나이로 일본 경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안동 출신의 위안부인 81살 김외한 할머니도 어젯밤 노환으로 별세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5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두 위안부 할머니의 빈소를 잇따라 찾아 조문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옛 포항역 앞 경북직업전문학교에서 전국에서 14번째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경북동부센터 개소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 구직자들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면 현장 알선 소개료와 새벽 인력시장 방문 등 비용과 불편을 덜고 공공서비스와 무료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9살짜리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흉기 조각이나 많은 음식물을 한꺼번에 삼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B양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게 강요한 뒤 목을 매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그제 보도한 포항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 서모 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서 씨 농장과 인접한 시유지에 조성된 연못과 훼손된 임야 등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서 씨와 주민 등을 불러 불법 행위 경위와 시점을 조사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서 씨가 국유림의 소나무를 불법 반출한 데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변상금 660만 원과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법 건축한 축사에 대해서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처분할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영구 처분 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원전 소재 지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안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인데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려면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20년까지 관련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 지하 연구소를 만들어 실증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